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정말 덥죠? 8월이에요. 이제 수능이 몇 개월 채 남지 않았는데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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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말로만 응원할 우리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변경에 따른 수시 입시 전략! 네, 오늘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초구 입학정보센터에 와 있거든요. 다 함께 가보실까요? 다 함께 렛츠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한테 그 수능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많은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제 생각에는 입시는 전략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전략을 잘 세워야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좀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입 정책이 또 많이 변했다고 해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그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그 기존에 예상되었던 변화들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 급작스럽게 느낄 만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선거도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었고 기존에 그 예정되었던 부분, 특히 선택형 수능이라든지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전형을 좀 통폐합한다든지 이 정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네. 선택형 A, B형? 이게 약간 저는 생소하거든요. 어떤 네. 건가요? 지금 일단은 그 2014년 수능 개편안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 선택형 수능, A, B 선택형 수능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선택형 수능이다라고 칭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제 이과는 수학을 그 가형을 선택하고 문과는 나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 선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국영수, 국수형 세 과목 전부 다 A, B, B형이 좀 난이도가 높고 A가 상대적으로 쉬운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과목들도 선택을 한다라고 해서 선택형 수능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은 또 수준별 수능이 맞는 용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A형, B형 본인의 수준이나 어떤 능력에 맞게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거네요. 그러면은 어느 때보다도 그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입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그 수시 모집 대학 원서는 그 두 번 나눠서 이제 접수를 받는데 다음 달이죠. 9월 4일부터 11일까지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능 직후인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 수능은 그 11월 7일인데요. 그 성적 발표가 이제 11월 말에 나오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접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매년마다 이렇게 입시 요강이 바뀌니까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입시 요강이 바뀌는 이유 좀 알고 싶어요. 예, 그 입시 요강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수험생들이나 준비하는 특히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더 준비하고 이렇게 그 계획 세우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화 자체가 지금 이제 변화 자체를 이제 없앨 수는 없고요. 길게 보면은 대학교 입시라는 부분들은 어떤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를 인재상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기업체는 물론이고 대학교에서도 학업 능력,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인성,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특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가 복잡하다고 불만들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이제 학력평가라든지 수능 단일 시험으로 줄 세우기 입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 자체를 이거 무턱대고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A, B 선택형 수능 대학마다 또 적용 방식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올해가 이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특히 1학기 때 지난 학기 때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택형 수능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물론 선택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는 대학이 어느 유형의 시험을 봐라라고서 명시를 해놓으면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이제 상당수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수 학생들이 내가 국영수 과목별로 A를 볼지 B를 볼지 어느 정도 정해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달, 6월달 모의고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희망하는 대학교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A형, B형을 선택해라 라고서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6월달 모의평가에서 상위권 등급을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1, 2등급 이상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상위권 잘하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인데 영어 난이도가 높은 B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예, 대학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영어 B형을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3, 4등급 정도 안팎의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지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내가 기존에 어려운 B형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쉬운 A형으로 넘어가서 등급을 올리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9월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9월달 최종 모의고사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는 9월달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또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중위권 친구들 이제 예. 3, 4위 등급, 예. 3,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서울을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또 적성검사라고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적성검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하, 4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가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능이나 학생부만으로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을 좀 더 이제 반영을 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성검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분들이지만 사실 거기 들어가는 부분들은 교과목이랑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예, 국어, 수학, 영어, 기타 과목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합격의 당락을 가려는 부분들은 수학인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가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는 정도의 문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학생들 간의 실력차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수능보다 좀 더 이제 난이도는 낮은 편인데요.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들도 대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학교마다 자신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성검사 전형을 준비한다고 하면 주요 대학들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나한테 맞는 내가 좀 잘 풀어보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대학들을 좀 찾아서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적성검사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도 예. 대학 입시에 약간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희소식인 게 2014학년도에 또 논술 전형보다 적성 전형의 선발 인원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예.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전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적성검사 전형 같은 경우가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들이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대학들 같은 경우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자꾸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 적성검사 전형을 통해서 대학별 고사죠 일종의 적성검사 전형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인재상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학들 같은 경우가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적성검사 전형과 논술고사를 이렇게 비교를 하기엔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은 단답형 시험이 아니라 글을 쓰는 좀 이제 생각의 깊이를 볼 수 있는 논술 시험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대학들이 다시 적성검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그 적성검사 전형을 치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논술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논술에 좀 그 자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그게 아니라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제가 성적이 좋지 않지만 지망을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제 적성검사 전형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8개 대학, 동덕여대를 비롯해서 한 8개 정도 대학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1년 만에 꺾이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적성검사 전형의 어떤 하나의 이제 내가 대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놓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참 우리 친구들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올해 입학 사정관제 예. 또 이건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그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친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만큼 어떤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과 그리고 대학들에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특징이라고 꼽아보자면 어떤 수험생들의 원서 작성,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아니면은 지원서, 혹은 교사 추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어떤 공통 양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물론 권정사항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 부분에 다 지키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통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방학 기간이고 다음 달에 내가 지망하는 대학이 명확히 정해졌지는 않더라도 대기업에 있는 공통 양식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지 미리 입학사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리 한번 써보고 주변에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질문사항 한번 볼까요? 수시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수시 제도가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쉽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요.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정시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요. 2014년 수시 모집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예,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이제 어떤 문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시 모집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2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2가지 정도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수능 준비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오는데 수시 모집을 통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대학을 지망하려는 그런 학생들이 한 부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수능을 아예 보지 않거나 수능의 비중을 아주 작게 하고 나는 어떻게든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 이 정도로 크게 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전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수시와 수능 준비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예,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적절히 이제 시간을 배분을 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수시 준비를 욕심내서 하다가 결국은 수시도 잘 되지 않고 정시 모집, 수능을 공부하는 리듬도 흩어져서 정시 모집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 지원 전형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수시 전형을 보는 것이 경쟁률이 좀 낮은 그런 대학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수시 모집 카드가 6장이 있습니다. 6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6개를 꽉 채워 지원을 할 필요는 없고요. 소신껏 지원을 해서 수시 모집에 쏟을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 꼭 대학을 가야 된다. 나는 지나치게 이제 그 수능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정시로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수시에 그 집중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논술이나 적성 검사, 입학사정관들 본인이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입시 전략에 맞춰서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거기서 합격을 당락을 가르는 대부분의 어떤 작은 차이들이 내가 가려는 대학의 특징 아니면은 내가 가려는 학과의 특징을 얼마만큼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판가름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라든지 그 다른 전형을 준비할 때 입학 전형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전형에 조금이라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대학교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해서 확실하게 그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뭐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뭐 학생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주변의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친구도 좋고요. 아니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이제 의논을 통해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학교 들어갈 때 자기 추천 전형, 농어촌 전형, 외국어 전형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네. 아직도 참 그런 전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해 이제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이제 그 4년제 대학교의 그 전형 숫자가 3,186개 정도였다고 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좀 그 간소화를 하라고 많이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86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전히 많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숫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 숫자에 억눌릴 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모든 전형을 다 알 필요도 없고요.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게 알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전형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그 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들을 몇 가지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가 이제 내신 중심 전형입니다. 본래부터 이제 수시 모집은 내신이고 정시 모집은 수능이다라는 어떤 대학 입시 공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수시 모집 자체가 다양화되면서 이런 공식이 좀 깨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전형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입학사정관제로 편성이 되어 있는 전형들 중에서도 그 학교 성적 우수자를 뽑는 그런 전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뭐 경희대학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라든지 이화여대 지역인재 전형은 입학사정관 형태로 하고 뭐 면접도 보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학교에서의 성적의 비중이 아주 높은 전형이고요. 예, 이렇게 내신 중심의 전형 말고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 자체가 어떤 그 정형화된 시험이라든지 학교 성적, 정형화된 어떤 교육 이외에 학생이 가진 어떤 특성을 개발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생부에 나온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어떤 정량화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중앙대 다빈치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나 건국대 그 KU 자기추천 전형 등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이더라도 물론 이제 그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교 생활에서 활동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이렇게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 이외에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토익, 토플, 이제 중국어, HSK라고 하죠. 이렇게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또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 수상을 했다든지 하는 어떤 특정 분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라도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는 특기자, 말 그대로 특기자를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많지 않은 전형이지만 그 전형들 배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 카테고리를 해보면 아까 앞서 간단히 몇 차례 언급은 드렸는데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전형입니다. 대학별로 논술을 본다든지 적성 검사를 본다든지 이런 전형들이 되겠는데요.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 고사를 선호를 하고 수도권에 있는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적성 검사를 이제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전형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학교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내신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만 잘 치르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높을 거라는 부분들도 학생들은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지 수시 모집에서도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공부는 진짜 끝까지 수능이 끝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다가 제가 중간에 딱 나왔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이 경쟁률에 좀 약간 민감하실 것 같아요. 네. 수시 모집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시 모집의 경쟁률 같은 경우에 꼭 집어서 얼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경쟁률 자체가 뭐 수십 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거품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6개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도 있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1차에서 떨어졌더라도 이렇게 합격 지원을 안 하면서 좀 추가 합격하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그 수시 모집의 경쟁률이 많이 높진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내가 바라는 전형, 내가 지원하려는 전형의 그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어떤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을수록 경쟁률이 낮습니다. 예. 그리고 모두가 학생들이 선호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 제약 조건이 없는 전형들 같은 경우가 겉으로 볼 때 지원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이르는 아주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경쟁률이라는 어떤 함정을 좀 이제 벗어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입시 전형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센터장님 말씀은 경쟁률은 숫자에 불과하다.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하긴 뭘 해도 예. 될 거예요. 그쵸?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 중에서요. 주요 대학별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이제 많은 대학들을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학부모님 관심들이나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오는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전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대학교 사례도 좀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최상위권 대학들을 변별을 해서 뽑아야 되는 대학교고요. 또 그 요즘 추세가 이제 수능이 좀 쉬워지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수시 모집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비중의 확대는 뭐 전체적인 대학들의 추세인데 특히나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가 많이 가파라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17%만 정시로 뽑고 나머지 80% 이상은 전부 이제 수시 모집으로 선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시 모집 이런 그 수시 모집 전형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지역 균형 선발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엔 지균이라고 부르고 이제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가 그 일반 전형,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관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 균형 선발이 있는데요. 일단 지역 균형 선발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서울대학교가 전국의 고등학교로부터 2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치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예. 지방에 사는 학생들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예,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이 있는 거고요.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은 대학들끼리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낮고요. 예, 적게는 학과 전공마다 다르지만 1점 몇 대 정도로 아주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호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하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 치열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의 서울대에 입학하는 경우 중에 상당 부분들이 이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서울대학교는 뭐 다른 대학처럼 뭐 멋있는 명칭을 붙여놓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전형이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거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1단계는 서류로만 선발을 하는 거니까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 정도, 그리고 그 교사 추천서 등의 서류만 내면 되는 거고요. 뭐 특별히 지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마음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다만 경쟁률이 아주 높겠죠. 예. 그런 함정이 있었군요. 예,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1단계는 서류로만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이나 구술고사를 보는데 상당히 이게 면접이나 구술고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승부를 걸어볼 만도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밝히는 이런 그 입학사정관 전형, 일반 전형의 어떤 바라는 인재상은 어떤 전공 적합성, 해당 전공에 얼마나 노력을 해왔느냐, 그런 부분과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그 전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해왔던 일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맞출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도 최저학력 기준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아주 높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 모집에서 논술을 보진 않습니다. 수시에서 논술을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서울대학교는 아까 17% 정시 모집이 있다고 했는데요. 정시 모집에서도 그 수능 성적만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을 뽑기에는 가르기에는 점수 차가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 무조건 논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시 모집으로 지원을 하려면 논술을 필수적으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쯤이 아마 이제 수험생분들이 입시에 대해서도 많이 불안한데, 뭐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고3 시기를 겪었을 때나 아니면은 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사실 그 위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수능 보는 학생들은 한 47만 명 정도가 될 거고요. 재수생도 한 10만 명 정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인원이 눈물이 나려고요. 60만 명 정도가 되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힘들 때일수록 좀 한 걸음 더 가보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그리고 선생님, 여기가 지금 서초구 입학정보센터잖아요. 예. 여기에 와서 혹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고서 예약을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수능에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임종환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이런 좋은 말씀 들으실 수 있고요. 아마 힘을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 이제 9월, 10월, 11월, 그 11월 7일까지 정말 중요한 100일이 남았거든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200%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14 수능을 위한 체크리스트!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건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